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토요일 날씨는 정말로 화창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서울은 참 날씨가 흐릿흐릿하고 좀 찌뿌둥한 모습 속에서 장도 굉장히 좀 별로였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였던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밤 미 증시는 정말 검은 금요일 같은 느낌으로 좀 안 좋게 마감이 돼서 사실 월요일 시장 약간의 좀 우려도 되고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런 심정으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소방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파월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또 세계화의 이 둔화 후퇴에 대한 발언,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분이 어찌 보면 시장에게 주는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금요일날 노무라 증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장에서 바라봤던 연준의 이 시계는 5월달에 0.5bp, 많아야 6월달에 0.5 픽스텝의 투샷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갑작스럽게 0.75를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혼란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0.5bp에 대한 악재고 또 추가적으로 0.5bp까지 즉 0.5% 0.5%두 번의 픽샷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에서의 악재였다면 이번에 발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서 줄 충격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날 시장 저점 이탈을 하는지 꼭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의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5월 50bp 인상 기정사실, 문제는 6, 7월 0.75, 0.5 혹은 0.75 추가 인상 가능성에 미 증시가 급락을 했다. 현 시장 새로운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강한 수급주들의 모습을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좋은 종목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지수 저점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요일 시장 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 넘었었고요. 금요일 날도 오전에는 1000 거의 2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11시 좀 넘어서 중국 증시가 일부 반등을 해주니까 국내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은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 수급 즉 수급 매도의 강도가 보시면 코스닥 2,700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8,300억의 매도가 나왔죠. 선물 역시 1조 가까운 대량 매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올라온다. 근데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은 소수의, 최근에 시장을 강하게 리드했던 소수의 수급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 해 가면서 수익을 내지 않았다라면 그런 수급주에서조차도 사실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넉넉한 흐름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수의 착시 효과가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금요일날 시장을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환율이 이제 마감 환율은 1239원으로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환율이 일단은 1243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월요일날 시작을 하면서 12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여부를 지금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뚜껑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환율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미 증시의 하락,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이 지지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신용에 대한 또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시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의 낙폭을 축소한다라는 모습 혹은 수급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까지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월요일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내용이 좀 기네요. 내용이 좀 길어요. 간단하게 쭉쭉 읽어 나가 보죠. 지난 목요일 파월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예정대로 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다 등 비관적인 발언이 미 증시
2%대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급락을 하였고요. 그나마 이제 목요일날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그래도 잘 버텼기 때문에 뭐 코스모 신소재부터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이 강한 모습 보였죠. 오늘까지 뭐 종목군들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미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거 딱 두 종목만 버텼네요. 테슬라, 또 하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목요일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금요일날 2.9%니까 거의 7%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요일날 시장은 노무라증권의 5월 0.5는 기정사실이고 6, 7월 각각 0.75%씩 인상 가능성을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간 점진적 긴축을 예상했던 시장이 놀라며 단기 충격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나스닥 선물의 추가 하락과 노무라증권 발언이 장중에 돌았던 내용이었어요. 저도 잠깐 스쳐서 좀 봤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로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시장 수급 안 좋아서 조심했던 것 뿐이고요.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 확대되는 외인 기관의 수급의 불리함 속에서도 중국 시장의 반등을 보면서 따라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 들 정도로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외의 생각이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최근 강했던 수급주 위주로 기관과 외인에 툭툭 건들기만 해도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실적 호전 수급주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여주는 종목 쏠림 장세가 지속되는 전일은 사실 이 또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선 미 증시의 자리와 중국 시장의 신저가를 뚫는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 비교적 양한 모습을 보이는 코스닥, 뭔가 확인이 분명 필요해 보이는 시장 모습인지라 아무튼 금요일 시장이고 어수선한 느낌이 많은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까지 급락을 보이면서 목요일 고점에서 금요일 저점까지 나스닥이 단기 마이너스 7% 가까운 하락의 쓰리바닥 자리를 지지해 줄지 아니면 이탈하고 더 큰 하락을 할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이거는 월봉 차트로 보는 게 더 뚜렷하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 될 것 같고, 우선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하락은 과거 파월의 소방수 역할이 안 되면서 시장은 기대했죠. 파월이 어찌됐든 좋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노무라 증권의 6, 7월 빅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의 언급인데요. 문제는 추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 외에 골드만, JP모건 등등에서 추가적인 보고서,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인지하는 순간이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알려진 악재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악재가 빅스텝, 즉 0.5 인상인데 여기에 최근에 제임스 블라드의 지속적인 주장이 0.75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죠. 여기에 노무라가 보고서가 추가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우려를 한다는 건 추가가 된 내용이 됨으로써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월요일 국내 증시에 개파락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이너스 2%권 이상에서 최근 강했던 종목 위주로 당일 대응 정도 생각하면서 저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최근에는 반도체였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 연이틀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 연속으로 이틀 정도 급락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은 투자가, 그러니까 P3, 삼성의 평택이죠. P3에 이제 장비가 슬슬 반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끊어진다면은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보다는 업사이클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왔던 섹터고요. 이게 한두 종목이 올라왔으면 말을 안 하지만은 업종이 움직였기 때문에, 즉 지금은 소수의 종목 장세 안에서 업종이 추가가 되는 이 사이클이 하나가 보였다라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업종이 추가되는 사이클, 즉 반도체 장비 업종이 추가가 됐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이틀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수 접근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의 넷플릭스의 이 주가가 주는
폭락이 주는 의미는 코로나의 종식을 의미하죠. 이는 다시 말해서 네이버의 박스권 이탈 또한 매한가지 이슈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리오프닝 섹터는 어찌되었던 안전마진을 만들 수 있는 섹터로 보고 그냥 들고 가면 조금씩 되고요. 조금씩 분할로 대응하면 되겠죠. 뭐 한 번에 다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 미장 하락에 국내 증시 오전에 이 개파락이 있으면서 추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 또 한 번 곡물주만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한인사료가 5연상을 날려버렸네요. 이에 따라 장초반 고려산업, 한탑 등 추가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 사실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가는 4종목을 보면 5종목을 보면 윙이푸드, 고려산업, 한탑, 한일사료, 바이오 FDNC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한 끼 있는 종목 하잉크 코리아 그 다음에 뭐 장중에 강했던 MPCU, 사조동화원, 일동제약 빼면은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딱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비중은 아직은 늘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장 관망하면서 매일매일 기회를 찾는 공부 또 공부하시면서 위기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고 뭐 매매가 잘 될 때는 뭐 기존에 하던 매매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뭐 공부할 겨를이 없죠.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고 어려울 때는 자기의 한계 그리고 잘못된 점을 계속 찾아내려는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성장시킬 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시장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보상받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곡물.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 힘이 이후에 한일사료라든지 종목이 빠졌을 때 그 힘이 어디로 갈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주말 사이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자원전쟁이네요. 자원전쟁이 터져버렸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최대 이제 피해 국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월요일날 또 곡물주를 또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식품 관련해서 이제 윙이푸드 중국 생닭 5만원 이슈가 전전일에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다시 한번 당기면서 일단 상한가 들어갔는데 중국 주식이라 좀 이 종목은 그냥 생각은 해볼 생각이고요. 인도네시아 파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샘표, 신송홀딩스 이게 이제 대두 관련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파뮤 관련된 종목보다는 대두 쪽이 저는 훨씬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두 종목을 장 초반에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 안 좋지. 해치 제품 뭐 한인사를 못 들어가지. 그러면은 새롭게 파뮤 이슈가 터졌지. 그러면 이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동제약은 뭐 워낙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밖에 인도네시아 석탄이 많았던 국가였죠. 과거에 이제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 당시에 KCPD가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석탄 관련해서도 계속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인도의 이 정전 사태, 뭐 석탄 수입을 늘린다 등등의 이슈 등이 나오면서 GS 글로벌과 KCPD가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폐배터리 5월 초에 4대 기업 폐배터리 동맹이 출범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사실 묵은 이슈가 나와서 MPC는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 MPCU가 2연상을 한번 쳤었죠, 장중에. 근데 지금의 대장은 MPCU가 맞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지트로닉스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이로 인해서 증설을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적인 회사고 실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강하죠. 그리고 LG화가와 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LG랑 만나게 된다면 LG에너지 솔루션과 만나게 된다면 이 시너지가 클 수도 있는 게 코스모 화학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잘 지켜봐야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2차 전지 코스모 신소재 올라가면서 코스모 화학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로봇 슈린 로봇이 시간 외에 급등하고 나서 또 추가로 22% 25%까지 좀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낙폭이 커서 상승 초기 자리까지 온다면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 그 외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감속기 실적이 나는 종목, 네, 많이 떨어지면은 좋은 구간이 또 올 것 같네요. 자, 2차 전지 양극재는 코스모 신소재, CNT 도전재는 나노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일단은 봐야 되고, LNF 이 정도 선에서만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최근에 시리즈 딱 만들어 놓은 종목 안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차트는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차트를 이렇게 크게 좀 띄어서 놓고 보면요. 자, 위에가 코스닥입니다. 위에가 코스닥. 사실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뭐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아서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미 증시가 예를 들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코스닥이 멀쩡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위태위태하죠. 이 밑에 녹색 선은 61선 이평선인데요. 강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죠. 여기 위에는 21선 이평선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3번 실패한 상태에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금요일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아래 꼬리를 이탈하는 개파락이 출현했을 때, 그리고 여기 강하게 돌파한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의 강도가 깊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900포인트 하단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목요일날 나스닥 지수를 봤으면 금요일날 사실 국내 증시를 뭐 아주 해피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오후장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공격적으로 따라 붙어야 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일단은 시장 거래량을 동반해서 밀렸는데, 항상 가장 아픈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그러면은 이날도 올라갔다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 이틀 이렇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 수렴한 구간에서 대칭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대칭 횡보 기간 빠졌으면 이만큼, 뭐 정석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보통 그러죠. 이 정도 크기만큼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 정도 크기만큼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이 자리가 대충 어디입니까? 네,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길게 뽑는 양봉, 이런 거 하나 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날 밤에 이런 게 출현하지 않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구간을 완벽하게 깰까 안 깰까는 일단은 월요일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월봉의 위치예요. 월봉의 위치인데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월봉에서 세 번째 지지가 됐던 캔들이죠. 근데 지금의 달이 이번 주가, 다음 주가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에서 4월 달에 이거를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구간까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봉에서 이 장기 평선들이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일어나면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월봉상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보면은 월봉상에서 이렇게 이탈은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줬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은 하더라도 장기
단기적으로 쇼크가 나더라도 빠르게 돌려줬던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이 자리를 몸통으로 깨고 내려온다 라는 거,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볼저 밴드 하단이에요. 볼저 밴드 하단, 주기적으로 미 증시도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월봉에서 볼저 밴드를 만났던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잘못되게 됐을 때, 미 증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게 됐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일단은 꼭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미 증시가 정말로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지 말지.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 달에 이 봉이 완성되고, 이 다음 달에 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밀린 상태에서 이 다음 달에는 이거를 아래 꼬리를 한번 이렇게 달겠죠. 아래 꼬리를 여기까지. 그러면 이 구간에 주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이런 자리에선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참고 또 참으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되면은 그게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의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엔벨로프 선이 꺾여 버렸어요. 예, 꺾여 버렸다. 그러면은 완벽한 하락 추세가 맞는 거죠. 하락장의 하락 추세가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줄지, 즉 122평선을 지켜주면 좋은데 잠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봉에서 아직 RSI 지표로 봤을 때 과열이 아니라는 거, 아직 과열이 아니라는 거. 근데 월요일날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빠지면 바로 과열 자리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열이 아닌데 이런 과열 자리 근처까지 올 거라고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스닥이 급락을 하게 되면 과열을 보는 시기들이 있어요. 과열 근처까지 내려오는지, 그럼 적어도 30까지 내려왔을 때 보면 좋겠죠. 그때까지 보면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수를 계산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뭐 나스닥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런 구간이 길게 차트를 열어서 놓고 보면 과거 2018년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을 지금 깼죠.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줬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아주 강한 돌파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어찌 보면 아주 강력한, 즉 이 자리가 어찌 보면은 여기서부터겠네요. 여기서부터 아주 많은 매물을 지수에서 가지고 있던 자리였을 거예요. 이 자리가 아주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도 잠시 이탈은 있었지만 매우 빨리 돌렸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넥라인의 자리고요. 맥점 라인이고 넥라인의 자리고, 여기도 그러한 자리인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죠.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은 지금 헤드앤숄더 상태에서 이런 구간을 금요일날 돌파가 못 나왔다. 하나, 둘, 셋. 돌파가 못 난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의 이런 또 다른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내려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랫자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의 라인이어서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건데, 폭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은 그냥 안 밀렸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밀렸으니까. 밀렸으면은 그래 같이 밀렸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안 밀렸으니까.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한일사료 한번 볼게요. 이거 뭐 현대사료 다음에 이런 종목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지금 몇 번만 더 올라가면 10배 지금 올리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제한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치고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날도 이런 종목군들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샘표 하나 보죠.
파뮤 관련된 대표적인 대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파뮤의 최대 수출 국가가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 대체 그러니까 식용유도 대체유기 때문에 대체유를 만드는 이 원자재는 또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샘표, 신송 홀딩스 정도인데 일단 신송홀딩스의 자리가 높지만은 사상 최대가 그러니까 신고가 위치에 있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매물대는 의미도 없어요. 의미 있는 매물대도 아니고 그냥 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자리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신송홀딩스가 일단은 대장을 차지하고 갈 것 같고요. LX 인터내셔널 지난번에 파묘 관련해서 좀 수혜로 올라왔는데 LX 인터내셔널, JC 케미칼 등등은 전부 다 인도네시아의 파뮤 농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못하게 됐을 때는 또 오히려 이게 악재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한다. 만약에 파뮤 수출을 제한한 게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엄청 강했고 의미 있는 구간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악재가 되었을 때는 받아야 된다. 왜? 얘는 뭐 천연가스도 있지, 미얀마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도 있지. 지금 현재 핫한 모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중심에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저는 리오프닝 종목을 한 종목 담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종목을 하나 했습니다. 일단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번에도 사실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팔고 나왔고 오늘은 2150원에 들어가서 그냥 종가의 전량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안 했으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박스권 모습 속에서 정리 안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월요일날 이 보험 섹터 즉 금리 인상 픽스텝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쳐버릴 수도 있는 위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월요일날도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가가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반해치 성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과거 작년 5월 달에 만들었던 이 고점 구간을 이제는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라인이 들어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롯데 손해보험 전부 다 최근 시장에서 지수가 안 좋고 하지만 코스피보다 상황이 월등히 좋은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쪽 종목군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의 수혜 보험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다라는 점은 이쪽 섹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군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세가 분출돼 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보험 섹터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롯데 손해보험, 그 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해상 전부 다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종목군들이 얘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 DB 손해보험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롯데 그 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두 종목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말했던 종목군들 좀 더 보고 곡물 이야기했고 신성홀딩스 곡물 이야기했고 자, 저는 금요일날 몇 개를 좀 봤는데요. 이즈바이오 매매를 좀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고요.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냥 1, 2% 뛰기만 했고 실적으로 금요일날 수익은 장 막판에 좀 얻어 걸린 종목이 좀 크게 수익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400원 네 돌파할 때 이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봉에 일단은 7,650원 뭐 얼마 뭐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했고, 저는 이제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은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이때 이제 뭐 상장할 때 빌 게이츠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보단이라는 세계 1위 향수 기업, 세계 1위의 향수 기업이 지분의 8.8%를 들고 있다라는 내용도 몰랐고, 뭐 세계 최초로 뭐 식물 대량 고주파를 활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을 뭐 어쩌고 그거를 이제 좀 빨리 보고 처음에는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런 이슈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탁탁탁 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 돌파 구간 언저리에서 대충 사서 들어갔고, 여기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서 거의 얘는 상가 정도만큼 그 이상으로 좀 먹었던 것 같은데, 곡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좀 잘했던 매매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할 때 공모가 28,000원을 하회하면서 상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가 28,000원인데 일단 거래 대금은 저는 양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갭이 존재하죠. 23,500원 라인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트라이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23,000원까지 뭐 범위를 잡고 밀린다면은 이런 구간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안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저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 이탈 안 하는 선에서 눌려준다면은 월요일날 눌림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FDNC. 그래서 일단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상에서는 수급적으로도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가 하회한 것도 나와야 될 기관 물량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좀 답답하겠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자, GS글로벌 금요일날 한 두 차례 정도 매매를 했었고요. 금요일날 두 차례 정도 매매를 했었고, 저는 매매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자리가 아마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눌림을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가 여기 깨질 때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눌림목 매매를 좀 들어갔고, 그만큼 시세가 좀 강했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 이틀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좋았는데, 일단 잠시만요. 단기과열 지정이 걸렸구나. 그래서 단기과열이 걸렸네. 이 종목은 좀 보면 안 되겠다. 단기과열에 들어갔네요. 좀 몰랐네. 어쩐지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더라. 단기과열에 들어갔구나.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고요. 단기과열에 들어간 줄을 몰랐네 제가. 자, 그 밖에 단기과열에 들어가서 이 종목은 좀 안 될 것 같고, 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죠. MPC 일단 정부에서 사실무근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졌고요. 눌림목은 아예 제가 원하는 구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 왔으면, 네, 여기까지 좀 내려왔으면은 좀 봐볼 생각인데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아서 좀 안 봤고요. 좀 더 내려오면은 한번 봐볼 수도 있겠네요. 뭐 시장 악재로 인해서 뭐 시세 다 빼버리면 이런 자리는 보겠죠. 다 빼버리면 어차피 5월달에 있고, 저는 아마 MPC 우를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우 높죠.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속적으로 2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장 하락에 의해서 시세를 다 빼버린다면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또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선주를 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폐배터리는 이지트로닉스라는 게 현대와 좀 엮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한다면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2등주에서 끝나는 거고, 코스모 화학 투자를 했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장 안 좋기 때문에 좀 밀리겠죠. 강하게 돌파한 자리,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저는 지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강한 만큼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죠.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갭 자리들 내려오는지, 시장 떨어져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자리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지지 구간이, 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실적 호전주 이렌텍 같은 종목도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해성 DS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잘 가다가 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는 같이 동반해서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네, 높은 확률로 아래 꼬리를 잡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지, 최근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날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지정한 게 조일알루미늄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무조건 떨어지면 공략할 자리. 이런 종목이 왜 관심 종목이어야 되고, 왜 매매를 했어야 되고, 네, 왜 봐야 되는지 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 외에 좀 많이 올라서 저는 종가 베팅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종가상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좀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크게 수익은 못 냈는데, 매매는 이 구간 돌파하면서 조금 늦게 봐가지고 좀 높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늦게 봐서 거의 이제 종가보다 조금 아래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죠. 윗골이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눌리면서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에다가 팔긴 했는데, 좀 매매가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파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2,500원대 이 눌림을 잡았더라면 아마 종가에 홀딩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으로는 많죠. 그 다음에 KPF를 종가 베팅 식으로 좀 들어가서 얘는 동시효과의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나왔네요. 뭐 매매 방법은 매한 가지죠. 돌파예요. 예, 의미 있는 자리, 종가상 올라올 때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올 때 들어와서 그냥 전량 돌파를 하고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는 원연히 차이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눌림 하더라도 이런 쪽 위주의 눌림을 하진 않고 다른 쪽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참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많이 했던 종목이고, 목요일 날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던 종목이죠. 일단 지금 금요일 날 뭐 이유 없이 좀 올라왔는데, 주말에 일단 다시 한번 620조 실탄이라는 제목을 띄웠다. 620조의 실탄. 말을 620조 자극적이죠. 네, 또 샀다. 사실상 2대 주주로 올라왔다. 근데 지분 게임 굵기에 야심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등등등 이슈 등이 추후 어떻게 될지, 일단은 돈이 많은 펀드에서 자꾸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 자체가 시장에 이슈화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재료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부각이 된다면, 최근에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한신기계도 그랬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빵 또 날려버리는데,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누가 이런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비중 베팅을 하겠습니까? 뭔가 확인이 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흐름 보면은 한신기계와 너무 판박이어서, 너무 판박이어서 월요일 날도 이 종목이 종가상 어떠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어떠한 이슈가 월요일 날 붙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매는 이제 목요일 날 사실 보긴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었고요. 목요일 날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는 몰라서 못했고, 지난번에 이제 이날 4월 13일 날인가 4월 13일 날인가 한번 매매를 해서 좀 먹고, 이날 금요일 날 좀 먹고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고 있는 종목이라 이러한 구간들 어떻게 지켜주는지, 항상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지금 강력한 저항 자리잖아요. 이걸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다. 이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다들 힘 많이 내시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